네, 반갑습니다. 박준영입니다. 국어교재연구및 지도법 수업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차는 여러분들이 제가 사전에 공지한 대로 시험을 일단 잘 어, 치르셨겠죠? 네, 시험 다 잘 치셨을 거고, 일단 저희가 한 주 일찍 쳤고 또 그 지금 9주차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저희 뭐 과제나 뭐 이런 내용들하고 조금 이제 밀접한, 원래 이 9주차 수업의 강의 계획은, 저거죠. 그 교과서 재구성 방안에 대한 사전 연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제가 시험 전주에 그 내용을 이미 이제 교수를 했기 때문에, 이번 강의는 이제 시험 주차에 이제 9주차 강의는 여러분들이 쓴 이 시험 답지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안을 작성을 해주셨는지, 또 이제 국내 학습자들은 어떻게 해당되는 이슈에 생각을 나누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조금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가볍게 한번 시험 끝나고 이렇게 이 영상 한 시간씩 두 시간씩 이렇게 보라 하는 것도 사실은 좀 민폐인 것 같아서, 물론 이 공부를 하긴 해야 되지만 그래도 시기가 시기인지라 하여튼 최대한 간략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로 문제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국어 교재 연구 및 지도법인데요. 중간고사 문제 중에 1번이 임의의 영역이나 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검인정 교과서와 사교육에서 제공하는 교재의 특징을 자유롭게 비교해 보라.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현재 통용되고 있는 권장도서 목록을 선정하고 비판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지도법을 반영하여 자유롭게 제시하시오. 세 번째가 디지털 교과서 확대 및 보급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밝히고 그 근거를 서술하시오입니다. 첫 번째 문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사교육을 꽤 오래 했었습니다. 이렇게 뭐 물론 공교육에도 좀 있었고 뭐 대학 교육에도 계속 이제 하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 나이 때 또 조금 더 이제 석사 들어오고 또 계속 이제 과외를 조금 했었죠. 과외도 하고 학원도 제가 뭐 수성구랑 뭐 동구나 이런 데 학원에서 조금 있었고, 어 제가 저기 중앙로에서도 이제 좀 큰 학원에 좀 있었고,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공교육과 사교육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 차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교재, 그 저희는 지금 국어 교재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수업 자체가, 이 교재에 있어서도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 예를 들면, 아주,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 공교육에서는 단순하게 이 평가를 위해서 한 문제 더 맞추는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고등학교 3학년 정도가 되면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3학년은 지금 거의 뭐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렇게 좀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특수 그 뭐죠? 그 보충학습에서 뭐 특별 교재나 이런 것들을 또 활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들도 그런 것들이고 그 당초에 우리가 이제 시중에 있는 교과서, 검정 교과서들을 보면 다양한 영역에서의 발달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6대 역량이라고 해서 뭐 창의적, 뭐 심리적, 뭐 이런 의사소통, 뭐 이런 다양한 역량들이 있는데요. 이런 역량들을 고루 좀 성장을 시키게끔 그렇게 의도가 되어 있고, 또 이제 학습 활동 같은 경우에도 구성 자체가 단순히 문제를 풀고 구조주의적으로 절대론적으로 작품이나 글에 대해서 이해하고 분석하는 문항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본인의 삶과 밀접하게 그런 학습들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의사소통 영역이나 문법 영역, 문학 영역을 막론하고 그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취 기준이라든지 내용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그런 전인적인 성장을 도모를 하는 목표가 분명히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교육 교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EBS 교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EBS 교재는 지금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은 그 이름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듯이 수능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목적, 특수 목적의 교재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그 시중의 교재들이 많죠. 대부분 이제 수능 모의고사 대비 영역이라든지 뭐 또 이런 것들이 많은데,
또 이제 사교육에서 많이 쓰는 중학교 수준에서는 독서 교육이 굉장히 중시가 되다 보니까 독서나 논술 지도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한 근 10년 이내에 굉장히 급성장을 한 영역이죠.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에서 굉장히 다양한 뭐 예를 들면 독서 지도, 또 읽기 지도, 뭐 논리 지도, 뭐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단순히 이제 시중에 그 돈을 벌기 위한 출판사들에서 뭐 그런 그 사적인 영역에서 연구하시는 분들, 이런 업체들, 이런 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학교 현장 교사분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교재들을 만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사실은 그런 이제 성취 기준이라든지 교육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의 글들이 굉장히 뭐랄까요? 조금 이제 뭐 신뢰도가 높다고 할까요? 타당도가 높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것들도 사적인 영역에서 제공되는 교재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비교를 분석을 해가지고 대조되는 지점들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사교육에서 우리 국어가 다루어지는 방식, 또 공교육에서 국어가 다루어지는 방식들을 조금 파악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 문항을 설정을 했는데 이 일본 문항에 대해서는 이제 H양과 L양 그 두 분이 이 답안을 제출해 주셨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 통용되고 있는 권장도서 목록 그리고 이를 비판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지도법을 반영하여 자유롭게 제시하시오. 여기 제가 그 독서지도 전략 거의 38가지인가요? 36가지인가요? 이제 그거를 정리를 한번 파일을 드렸었는데요. 그거를 조금 활용을 하셨으면 방안을 작성하기가 조금 쉬우셨을 것 같은데 어, 안타깝게도 이 이번 문항은 이제 영유형의 답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통용되고 있는 권장도서 목록이 굉장히 많아요. 그 특히나 우리 교육청에서 지정을 해서 교육청에서 뭐, 한 50권, 또 뭐, 몇 학년, 뭐, 필수, 권장 도서,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각 지자체라든지, 지자체 도서관이라든지, 우리 여기 그 가까이 있는 동부도서관, 또 지금 좀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앙도서관, 이런, 시립도서관, 구립도서관들에서도 이런, 권장 도서들을 많이 끄집어냅니다. 그 추출을 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서울대학교와 이제 카이스트에서 쓰는 50권의 인문교양 필독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반드시 읽어보면 이제 좋을 책인데요. 거기 이제 50권 중에 뭐 제로드 다이아몬드의 충균세라든지 뭐 유발 하라리라든지 또 그런 굉장히 교재들이 좋은 교재들이 많습니다. 인문교양 서적들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뉴스나 뭐 TV에 이런 데서 어쩌다 어른이나 뭐 이런 차이나는 클래스나 뭐 이런 다양한 인문 강좌 프로그램들이 많죠. 거기서 이제 뭐 책 읽어주는 뭐 그런 것들도 하고 뭐 많이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확실히 그 본인의 눈으로 원전을 시간을 투자해서 원전을 보는 것만큼 더 이제 이해가 잘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참에 여러분들이 교육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보시기를 조금 의도를 했고요. 특히나 이제 서울대 카이스트에서 그 제공하는 뭐 마셜 맥루한의 뭐 미디어의 이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야 되는 국어 교사로서 또 국어 교사뿐만 아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떠한 지식인으로서 성장을 도모한다면 어, 욕심이 있다면 조금 시간을 내서 읽어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분명히 여러분들이 뭐 임용을 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나오진 않겠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의 내적 성장이나 여러분들의 이런 뭐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분명히 성장시켜 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학습자들에게 시험과 상관없이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우리 교과서에 정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비판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죠. 국어교육론 수업에서도 마찬가지고, 교재연구및 지도법 수업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텍스트가 아니다라고 하는 전제가 분명히 있고, 그 전제 하에서 우리가 외부의 작품들을 많이 끌어오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상호 텍스트성이라든지, 또 지역 맞춤형 교육과정이라든지 또 그 지역뿐만이 아니고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까지 생각을 한다면
어, 그런 이제 많은 독서를 통해서 학습자들에게 좀 소개를 해줄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이끌어 나가 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뭐 교사가 어떤 그 뭐죠? 이 권장 도서 목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디서 봐야 되는지 모르고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고 뭐 이런 것들이 또 본인이 읽은 책이 많이 없다. 뭐 그러면은 사실 학생들에게 뭐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기가 힘들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가르치는 일을 꿈꾸고 있다면 이런 여러분들이 또 많은 책들을 특히 국어 영역에서는 분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책들을 좀 시대적인 이슈들을 조금 봐주는 것이 좋겠죠. 뭐 정 시간이 없다면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로 뭐 이런 강연 프로그램 같은 걸 보는 것에 조금 흥미를 느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 저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KPIPA 그 K피파 뭐 이렇게 뭐 좀 약식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여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보면 그 세종도서라고 해서 매년 이제 분야별로 뭐 청소년 분야도 있고요. 뭐 인문, 뭐 사회, 뭐 과학, 기술 뭐 이런 영역을 나눠가지고 매년 이제 우수한 서적에 그 수상을 선정을 하는 그 세종도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제 대학생들이 다 알 줄 알았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기관, 공기업인데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이렇게 예를 들면 그게 이제 우리 교수님들도 우리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그 병작 홈페이지 들어가면 뭐 이맘때쯤 한 10월, 11월 달쯤 되면 그 선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대학에 뭐 누가 세종학술도서에 뭐 몇 명 선정 이런 것들이 대학에 간판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뭐 개명대 이번에 뭐 세 권이 두 권인가 세 권인가가 선정이 됐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됐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개명대는 이제 그렇게 됐다고 저자인 교수님과 책 이름 이런 것들을 뭐 현수막 걸어놓기도 하고요. 굉장히 권위가 어느 정도 이제 있는 그 우수 도서 선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그런 책들을 뭐 내 책 뭐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특히 이렇게 시험 끝나고 뭘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그런 그 권위를 좀 베이스로 하는 그런 도서들을 좀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우리 독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뭐 베스트셀러, 뭐 또 우리 도서관에서 추천하는 도서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치가 있지만 그 크게 뭐 다르지 않을 겁니다. 많이 중복되는 책들도 많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권장도서 목록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는 과정, 그리고 이를 이제 독서지도이죠. 결국에는 독서지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학습자의 삶과 밀접하게 이런 한 학기 한 권의 그 설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사 지도안, 독서 과목이 있으니까, 그거 안에는 독서 과목의 지도안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든지, 그렇게 생각을 조금 해서 의도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7명 중에 5분이 써준 문항인데요. 디지털 교과서 확대 및 보급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밝히고 근거를 소술해라. 이 역시도 이제 2018년에 보고서를 제가 드렸는데요. 대부분 2018년의 보고서를 그대로 인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이 국어교육론과 국어교재연구및 지도법 모두 어떠한 그 기존에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어떤 괜찮은 컨텐츠가 있다면 그 컨텐츠를 살리는 문항을 많이 선택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이제 기존에 있는 자료를 획득을 한 자료를 이렇게 어떻게 가공을 하고 그 가공을 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의미를 뭐 부여하고 도출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줬다. 일단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지도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재연구및 지도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제 뭐 있는 자료를 잘 활용을 뭐 손쉽게 했다 뭐 이런 생각도 했지만 이 국어교재연구및 지도법에서 그래도 이 디지털 교과서라고 하는 이슈를 다루는 것이 굉장히 또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분명히 하고는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어, 1번을 선택한 H양과 L양의 글을 토대로 한번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L양의 글인데요. 여기서는 지금 뭐 검증 교과서 제도에 대해서 일단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의 시간에 일단 했던 내용들인데요. 국정 교과서가 있고 검정 교과서가 있고 검정 인정 그다음에 그 자유 발행제 뭐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유 발행제. 그러면 이제 그 얼마나 이렇게 규제와 얼마나 이렇게 좀 어, 가이드라인을 내리는지에 따라서 이 교재가 얼마만큼의 다양성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일관성을 가지고 체계성을 가지는지가 조금 이제 비례 반비례의 관계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규제를 하면 할수록 일관적이고 또 이 보편적인 내용 지식들을 다루어서 학습자들의 그런 목표로 하는 그런 그 학습의 결과를 담보할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이제 우리가 삶과 밀접하다고 했을 때 학습자 개별적인 특성을 반영하기는 힘들다. 근데 이제 자유발행제를 했을 때는, 검증을 했을 때는 그런 민간 전문가들이겠죠. 뭐 민간이라고 하면 조금 범위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이제 학계에 계시는 분들이나 그 현직 교사분들이 이렇게 팀을 꾸려서 그들의 어떤 주관이나 어떤 가치관이 교재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나라에서 강하게 우리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과 중앙 집권적인 교육과정이죠. 그리고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을 강화하는 것과 이런 것들과는 조금 어, 맥이 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발행제에 가까울 수 있고 검인정이 더 확대가 되면 될수록 개별화된 영역에서의 교과서들은 굉장히 많이 잘 만들어지겠지만 이런 교육의 일관성이나 보편성을 담보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가 분명히 힘든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시 일량의 각지로 들어오면 국정교과서의 단점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국사교과서 수업 때 다루었던 내용도 지금 언급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교육에서 제공하는 교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교육에서 제공하는 교재는 일단 경쟁이 베이스가 됐다고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다양하고 수많은 출판사에서 제공되어지고 검정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장점에서는 이런 아무래도 이 컨텐츠의 질을 경쟁에 의해서 컨텐츠의 질이 굉장히 더 이제 점점 벼려질 수 있지 않느냐, 더 확보가 될 수 있지 않느냐. 뭐 물론 디자인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요소도 분명히 반영을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저런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뭐죠? 그 메가 스터디나 뭐 스카이 에듀, 뭐 대성 마이맥, 뭐 이런 A형 인강 회사에서 그 각각의 강사들이 하나의 브랜드가 되잖아요. 뭐 예를 들면 국어는 유대종이죠. 수능 국어에서 유대종. 뭐 예전에는 뭐 이금갑이라고 하는 아저씨도 있었는데 그 이금갑 선생님은 그 교육과정 평가원의 문제를 빼돌려가지고 그 지금 뭐 다른 학원의 원장을 뭐 조그만 학원의 원장하고 계신 것 같고 그런 이제 몇 명의 그 국어 영역에서 굉장히 부각을 나타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의 교재를 보면 굉장히 화려해요. 뭐 표지라든지 내지 디자인, 또 그 폰트, 그림, 이미지, 또 이제 수강생들이 굉장히 좋아할 법한 그런 콘텐츠들을 많이 다루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내용적인 측면도 굉장히 이제 단단하고 그런 분들이 결국에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가 뭐 어떤 뭐 스타 강사처럼 뭐 1년에 뭐 수십억을 벌고 수억을 버는 스타 강사로서 그 온갖 뭔가 정성과 노력을 다 하겠죠. 욕심도 많이 될 거고 그런 굉장히 이제 좋은 그 양질의 퀄리티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출판사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비상, 뭐 좋은 책 신사고 뭐 이런 다양한 구호 교재들이 있어요. 물론 EBS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제 EBS는 공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다른 차원이지만 뭐 다른 이제 일반 시중의 문제집들은 결국에는 그 학생들에게 학부모들에게 선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디자인이라든지 컨텐츠라든지 그런 오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고려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잘 적응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해요. 항균 용지.
제작된 사례가 있다. 그래서 이제 사적 영역의 교재에서는 그런 이제 용지의 질이라든지 우리가 출판 매체라고 하는데요. 인쇄 매체, 방송 매체 할때 매체가 아니고 이런 글들을 어떤 데 이제 뭐 예를 들면 논문을 토고를 하느냐, 뭐 시나 소설을 토고를 하느냐, 창비에 토고를 하느냐, 뭐 문학과 지정사에 내느냐, 이런 것처럼 이제 그런 걸 뭐 출판 매체가 어떠냐 이런 때 매체라는 말도 쓰거든요. 근데 그 출판 매체에서 그런 용지의 질이라든지 뭐그 팔자의 크기라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 좋은 책을 선택을 할 때 그 가독성과 이독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내용적으로 어휘나 이런 것들이 그 독자들의 수준에 맞느냐 이런 내용들과 또 이제 눈에 잘 띄게 뭐 디자인이나 색감이라든지 뭐 활자의 크기라든지 내지의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얼마나 독자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이독성의 문제들 이런 것들까지도 출판사들은 고려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사실 그런 것들은 조금 검정 교과서는 그런 것들은 조금, 좀, 예, 그렇죠. 좀 이제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죠. 물론 이제 그 정해져 있는 어떤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기도 하겠지만, 일단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교재들보다는 그런 이제 질적인 측면에서도, 양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사교육에서 그런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색을 띨 수가 있다. 출판사의 위치에 따라서, 소재지에 따라서. 그래서 뭐 이런 그 검정 교과서에서 저번에 우리 헤네메디오 얘기를 했던 것과 조금 이제 맥이 닿는 답변인 것 같은데요. 헤네메디오의 조정래 작가 얘기했었죠. 그 헤네메디오에는 문학 작품이 대부분 전라도 출신이다. 뭐 서울 출신 당연히 있겠고 전라도 출신의 작가들의 작품을 굉장히 많이 수록을 했더라. 그런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조정래 작가가 전라도 출신인데다가 또 이제 문단에 이제 굉장히 큰 거목으로서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많은 문인들을 조금 네 그렇게 좀 인용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HR의 답변인데요, 잡지인데요. 여기도 우리나라는 검증 교과서 체제고 출판사에 따라 교과서 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이루어져 왔다. 학교에서는 이 교과서를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학습자의 의미 있는 언어 사용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자료 활동을 제공하고 수업에서 학생과 학생 간 상호작용을 촉발, 또 심층적인 교육 과정을 실현하고 언어의 특성을 총체적으로 반영하며 다양성을 인정하는 등의 특성을 가지는 교재를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지만 현실적으로 학원의 교재를 더 많이 접한다. 이렇게까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검정 교과서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 속에서 일단은 질 높은 교과서가 될 수 있고 학교에서는 자신의 상황에 맞춰 교과서를 고를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고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교사의 자율성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정 교과서 개발자들이 통과를 위해서 교육부에서 제시된 기준에 맞춰 교과서를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교과서의 다양성이 이루어지기 힘들 수도 있고 수요자의 요구를 위한 단원의 단계와 구체화, 다양화, 상세화로 인해 너무 많은 정보들이 제공되어 원래 학습자들에게 활동이 아닌 지식으로 보일 문제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서혁의 논문을 이제 인용을 했고요. 이러한 교과서 상황에서도 사교육 교재는 교과서의 범위에 따라 구성되어 있고 또 개인적인 경험으로 비춰보았을 때 국어 사교육 교재는 만들어진 출판사 교재보다 선생님들이 따로 시험 범위에 따라 제본 형태로 구성하여 이루어졌다. 그 출판사마다 다루는 문학 작품들이 조금씩 달라 하나의 교재로 다루기엔 한계가 있고 문학 작품 중에서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다뤄야 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구성한다. 그래서 이 이제 H 양 같은 경우에는 H 학생의 경우에는 이런 이제 학교 수준에서 이제 교과서라고 하는 원전,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했고, 그 다음에 사교육 교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시중에 나오는 출판사나 이런 데서 다루는 것이 아니고, 가외나 학원에서, 각 개별 교육 주체들이, 필요에 따라, 목적에 따라, 범위에 따라 묶어낸 그런 이제 약식 교재를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교과서와는 다를 수밖에 없겠고, 뭐 문제 중심이겠죠, 아무래도.
또 이제 뭐 이론 정리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뭐 내용 이해, 뭐 이론 정리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들보다는 내신 대비, 또 수능 대비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조금 더 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교육과 사교육에서의 교재 비교에 대해서 두 편의 글을 다 봤고요. 이제 디지털 교과서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이제 K양의 첫 번째 답변입니다. 디지털 교과서가 활성되고 있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고요. 결국 이 종이 교과서와의 가장 큰 차이는 감각적 요소의 활용이다. 그래서 디지털 교과서는 시청각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학생들의 관심을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학교 수업이 끝난 후에도 언제든지 복습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디지털 교과서를 이제 이용의 편의성, 뭐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의 측면에서 조금 보고 있고요. 또 학습자들이 좀 이제 학업이 좀 편리하게, 학업의 편의성 이런 것들도 향상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시공간을 조금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든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학습할 수 있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쭉 정리해 줬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K 여기는 김인데요. 디지털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이 대부분 형식 요청의 활성화 계획 그 자료를 조금 서두에 인용을 합니다. 서술형 교과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실 수업 개선과 맞춤형 교수 학습이 가능한 발전된 형태의 교과서 개발 및 보급. 다양한 학생들의 흥미, 학습 여건의 차이에 따른 개별 요인을 고려한 미래형 맞춤형 교육 체제 지원. 또 학습자 지원형, 미래교육, 환경 조성 등이 그 목적임을 잘 기술해 줬습니다. 어, 네, 디지털 교과서를 확대함으로 생기는 장점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이 많다.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비용 문제다. 그래서 학습자들이 패드나 PC, 태블릿 등을 어떻게 이제 다 가질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고요. 또 장시간의 화면 시청으로 쉽게 피로가 쌓여서 건강상의 문제점. 하지만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흥미 유발이나 집중력 유도는 굉장히 좋을 것이고 또 여가 시간에 활용하는 수단으로 기존에 디지털 기기를 많이 활용을 했지만 이 디지털 기기 활용에 대해서 학습자들이 노는 것이 아니고 공부를 한다고 한다면 조금 더 학습 태도가 나빠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디지털 교과서가 주는 장점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보사회 대비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이 학생은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 교과서라고 하는 것을 간과할 수는 없고, 놓칠 수는 없고, 수용을 해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있고, 장점도 분명히 있고, 그런 측면에서, 그 기존의 그 인쇄매치 교과서와 병행해서 보조적인 차원에서 쓸 수 있으면 어떨까라고 하면서, 문해력 리포트, 고지식이 높은 지식인가요?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이라고 하는 우리 같이 봤던 그 다큐멘터리를 또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해력 저하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전자기기의 지나친 사용을 꼽았기 때문에 이 근거가 될 수 있고 또 직접 책을 읽으면서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사고의 회로 그리고 다양한 사고 회로의 그런 자극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불편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디지털 교과서 너무 많이 활용을 하면. 그리고 좋은 책 신사고에서의 서베이 결과를 또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2021년 6월 한 달간 전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문해력을 진단했고 전체적으로 글의 맥락을 잘 파악하지 못하여 지문이 길어지거나 지문 속 단어가 어려울수록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교사들은 하나같이 학생들의 문해력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종이책 교과서와 병행해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본인의 논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K, K가 굉장히 많네요. 자, K의 또 이 내용은 디지털 교과서라고 하는 것의 장점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석원의 연구를, 또 이재호의 연구를, 또 손미의 연구를 다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매력적인 교수법, 또 다양한 문제 해결력, 또 역량 신장의 또 기술적인 측면, 뭐 이런 것들에 다 우리가 흔히 이제 예상하듯이
디지털 교과서의 장점을 잘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디지털 교과서의 보급 확대를 주장하기에는 그 한계가 명확하다. 첫 번째는 디지털 교과서 운영을 위한 절차가 복잡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기 보장과 같은 다양한 서측형 교과서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안정성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맞춤형 학습 처방을 위한 기준이라고 해서 침 1, 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학습 분석 시스템의 기준은 로그인 검색, 글 댓글 작성, 하이라이트 등의 필수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질적인 성취도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자체의 복음에만 지나치게 매몰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이게 뭐 성과 중심으로 또 뭐, 그렇죠. 우리 전시행정이라는 말을 쓰죠. 눈에 보이기 위한 실적을 위한 어떤 행정, 또 교육, 이런 것들에 조금 매몰되어 있지 않는가. 진정한 이 내적인, 질적인 향상을 좀 도모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포인트를 잘 짚어서 장단점을 잘 정리를 해주십니다. 네, 그 다음 이제 Y인데요. 네, Y의 경우에는 굉장히 잘 써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가 이제 제일 잘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일단 서론이 있습니다. 서론에서 네, 이런 다양한 이제 변화가 논의가 되었고 이런 이제 기존 서책형 교과서에서 벗어나서 디지털 교과서를 확대 및 보급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그래서 대구교육청에서 이런 활성화 방안을 마련을 했다. 그 다음에 하지만 본인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서론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 이점이 분명히 있다. 접근성 차원에서. 그리고 어, 무게. 그리고 서측형 교과서가 이제 뭐 무게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성장기에 속한 경우가 많은 걸 고려하면 뭐 이런 건강상의 그런 책을 많이 들고 다니는 것들이 건강상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디지털 기기는 이러한 물리적인 부담을 줄여준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습에도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네, 학습 흥미를 일으키는 것에 일단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장점이 이렇게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장점이죠. 뭐 이렇게 들고 다니기 쉽고 어, 굉장히 활용이 간편하고 또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많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인데요. 어, 네, 대구교육청에서는 교실 수업 개선, 맞춤형 수업 제공 등을 기대하며 디지털 교과서 활성화를 추진했지만 이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먼저 디지털 경험의 측면에서 고려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뭐 논술만 이야기하면 학습자들이 이렇게 밖에 뛰어놀고 직접 대면 소통을 하고 뭐 이제 좀 뭐 살을 맞대면서 같이 커가는 그런 교육의 현장이 되어야 할 텐데 디지털 교과서를 보다 보면 아무래도 그 온라인 또 그 가상 세계, 가상 현실에 너무 이제 매몰되지 않는다 디지털이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조금 그런 것에서부터 오는 어떠한 다양한 학습 경험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의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자의 디지털 기기가 놀이의 도구로 활용되기에 학습하는 시간 자체를 그저 재밌고 흥미로운 시간으로만 여기지 않을까. 그래서 학습자의 진정한 배움이 일어날 수 있을까? 목적을 오히려 저해하지는 않을까? 교육의 목적을. 그래서 모두의 질 높은 학습 환경에 속해 있지 않다는 점을 또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런 뭐 인프라 구축 사업을 했지만 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을 했지만 아직 그런 이제 뭐 경제적인 빈부격차라든지 또 지역적인 어떤 격차 이런 것들에 따라서 속도나 어떤 그 뭐 인프라 기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갖춰지지 않은 곳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을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시의적인, 그 장점이 많다, 단점이 많다, 뭐 다른 친구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장점과 단점을 다 이제 잘 정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런
견해가 똑같이 이제 찬성을 한다, 반대를 한다, 장점이 있다, 단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생각하는 장점과 단점이 좀 계속 이제 다르게 언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좀 바람직한 공유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 L량인데요. 어, 그러한 이 디지털 교과서 확대 및 보급의 주장은 이런 ICT 활용 교실 수업 개선, 또 다양한 흥미와 학습 여건의 차이에 따른 개별 요인을 고려한 미래형 맞춤형 교육 체제를 통한 자기주도 학습 능력 제고, 학습자 지원형 미래교육 환경 조성,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의 기여, 이런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좋은 것일까? 그것은 아니다라고. 그리고 이제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부족하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제 이 천문학적인 예산이 되기 때문에 학습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해야 된다. 그러나 이게 너무 아까 전에 그 또 다른 잡지에서 봤던 것처럼 디지털 교과서 확대 및 보급을 기정사실화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지에만 초점을 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디지털 교과서를 비판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다중읽기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학습에 효과적이지 않다. 다중읽기란 하나의 텍스트를 집중하지 않고 여러 텍스트를 넘나들며 읽는 읽기 관습인데요. 이러면 일시적인 주의, 그래서 아주 깊이 있는 이해가 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손을 동원하는 촉각적 읽기는 피상적 읽기를 초래하고, 즉 텍스트에서 텍스트가 표상하는 세계로 들어가는 읽기가 아니고 집중력이 결여된 상태로 텍스트 표면에 머무는 읽기를 한다. 굉장히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집중력 저하 또 인지 과부하를 불러올 수도 있다. 두 번째로 디지털 교과서를 보급한 연구학교를 대상으로 학습 효과를 살핀 결과 이 양미경의 연구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유의미한 학습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학습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디지털 교과서는 학교 제도와의 구조적 일일성이라는 문제를 가진다. 디지털 교과서는 사이버 공간 및 디지털 세계라는 특성이 굉장히 큰 지점인데 학교는 어떻게든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주요한 학습의 컨텐츠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방금 Y가 언급을 했던 것처럼 그런 이제 가상세계, 그 온라인 세계, 웹 기반, 그 안에 이제 가상세계에서만 모를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고 학교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서,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 학습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관련성을 가지는 그런 삶의 성장, 이런 것들을 도모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또 마지막에 정보화와 편리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듯하고 학생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지 또 이 디지털 교과서라고 하는 것의 실용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쭉 읽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쓴 답과 또 친구들이 쓴 답이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다가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충분히 제가 이 시험들을 PDF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보면서 좀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구술로만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어차피 녹화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하다면 해당 내용들을 조금 뭐 이렇게 타이핑을 치든지 좀 정리를 해서 본인들의 견해 확장에 조금 더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렇게 좀 약소하지만 조금 한 시간 정도 됐나요? 네, 일단 이렇게 좀 수업 대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험 치를 넣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어,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과제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하시고 과제 공지 잘 봐주시고 이제 뭐부터 시작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